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11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학식과 인품은 별개인가요? 엄마, 수학의 유혹이란 책 아세요?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인데 수학이 얼마나 멋진 학문인지 알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 그럼 그 책 때문에 수학과에 간 거니? 그 책 아니어도 어차피 수학과엔 갔을 거예요. 저자가 서울대 수리학부 교수인데 저도 서울대 가서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단 꿈을 가졌었죠. 비록 떨어져서 이루지 못한 꿈이 되었지만요. 그랬구나. 그 교수에게 직접 배울 순 없어도 저서나 논문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 그런데 엄마, 그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된 K 교수예요. 세계적인 수학자면서 축구, 글쓰기 등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K 교수뿐 아니잖니. 강남대 인분 교수 사건도 그렇고. 맞아요. 지성의 상징이란 대학에서 끊임없이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른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학식이 높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럼 학식과 인품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 살기가 좀 편하단 말이 맞겠지. 언젠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생존하려면 힘을 가져야 해. 돈, 건강, 지위,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이 모두 힘인 거지. 이 5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확실하게 갖추면 그걸 기반으로 나머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 지식은 학벌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지만 지식 자체로도 세상살이에 큰 도움이 되잖아. 그런데 미인이거나 부자라고 해서 인품까지 뛰어날까? 그건 아니잖아. 학자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학자나 교육자는 인격을 갖춰야 하지 않아요? 교수는 학자면서 스승이기도 하니까 존경받는 거잖아요. 학자가 인품까지 갖추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그렇지만 능력과 인품은 별개란다. 인품이 학문의 깊이에 비례한다면 육체 노동자는 다 열등한 인품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 학문도 돈이나 외모처럼 하나의 능력이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학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격을 수양하는 공부를 먼저 시켰었지. 사서삼경 같은 책이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다 보니 학자들 중에 인품을 갖춘 분들이 많아서 학자들이 존경받았었지만 요즘은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최단 시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세계사의 유일한 나라래요. 그런데 정신문화는 따라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 엄마의 부모 세대는 궁핍했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세대야. 그래서 온 국민이 돈 벌고 자식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허리띠 조이며 살아왔어. 이제 음식과 옷이 남아돌고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도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아. 돈과 지식이 편리함을 줄지언정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지. 부자나 지식층의 범죄가 날로 느는 것도 정신문화와 관계 있는 거겠죠? 옛날에는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칠 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인품부터 가르쳤어. 그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에겐 기술이나 학문을 전수하지 않았어. 인품이 부족한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도 파멸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지. 그런 풍토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학문이 출세의 도구가 된 것 같아. 그럼 업적이 뛰어난 교수나 학자라고 해서 존경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은 분명 남다른 노력을 한 사람들이야. 그런 점을 존경하고 배워야 해. 다만 성공에만 집중해서 성품 닦는 일을 소홀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지. 하긴 천재 스티브 잡스도 직원들에게 대놓고 쓰레기라고 말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가로채기 일쑤였대요.
세상을 뒤바꾼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잡스도 불행한 영혼이었나 보네. 남에게 독서를 퍼부으려면 우선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꽉 차 있어야 하거든. 생각해봐. 네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독한 말이 나오겠니?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인품이 따라오진 않나 봐요. 평범한 우리는 보통 돈과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론은 돈과 지위가 없으면 당연히 괴롭고, 있어도 괴로운 건가 봐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어.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라서 양쪽을 다 건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 육신을 유지하려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마음 닦는 공부를 알아야 해. 저는 능력 갖추기도 바빠서 숨이 찰 지경인데 거기에 마음 닦는 공부까지 해야 한다니 좀 부담스럽네요. 20대는 능력 키우기에 비중을 크게 두는 시기야. 불교 공부는 기본만 익혀두면 충분해. 그러다 사회적 기반을 잡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불교 공부에 비중을 두면 돼. 그리고 불교는 책상 앞에 몇 시간씩 앉아서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란다. 핵심을 배워서 생활과 접목하는 방법을 알면 삶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전 불교를 깊이 공부하려면 현실을 등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불교는 현실과 정신 둘 다 추구하는 종교야.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바퀴 한 개 빠진 자동차처럼 균형을 잃고 괴로움에 빠지게 된단다. 기술과 학문의 전수. 아주 오랜 옛날에 존재했던 학문, 의술, 과학 등은 중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현들이 만든 것이다. 성현들은 한 분야를 파고들면 곧 그 분야를 통달해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옛 성현들은 학문, 의술 등을 전해줄 때 전수자의 인품을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학문, 의술, 기술 등은 세상 만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 등을 전수하기에 앞서서 전수자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수련을 먼저 시켰다. 그러나 요즘은 인격 수양과 관계없이 지식 교육에 몰두한다. 마음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을 습득하면 그 학문을 다수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거나 다수를 무시하고 깔보는 데 쓴다. 그릇이 적은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만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까지 인품을 바르게 형성한 뒤에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게 되면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리로의 여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과 인품 중 한 가지만 갖추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